가족 시네마 유재영 늑대와 춤을 감독 케빈 코스트너 제작년도 1990년 2018년 여름 본가를 찾았을 때 아버지는 취미를 하나 잃은 참이었다. 비디오 플레이어 수리를 위해 며칠 전 LG 대리점을 다녀왔는데 수리비가 턱없이 비싸 그냥 돌아와야 했다는 것이다. 얼마래요? 텔레비전 옆에 열맞춰 서 있는 공테이프를 보며 내가 물었다. 흰색 라벨 위에는 여러 번 썼다 지운 연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30 얼마라고 하더라. 아버지가 비디오 플레이어를 바라보며 답했다. 당시 DVD 플레이어가 10만 원 내외였고 블루레이 플레이어도 30만 원이 넘지 않았으니 터무니없는 가격이긴 했다. 아버지는 수리해도 머지않아 또 고장날 가능성이 높다며 포기하라는 AS 기사 말이 못내 서운한 모양이었다. DVD로 보세요. 그게 화질이 더 좋습니다. AS 기사는 전시된 DVD 플레이어를 손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고 한다. 아니, 그건 녹화가 안 되잖아요. 대리점을 나서기 전 아버지가 조용히 항변했다고 어머니가 일렀다. 오랜 기간 아버지의 취미는 공중파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를 녹화해 틈틈이 나눠보는 거였다. 25년간 즐겨온 취미 생활을 자의가 아닌 타의로 하루아침에 중단해야 하는 처지였던 셈이니 그 마음이야 오죽할까 싶었다. 나는 IPTV와 넷플릭스를 권장하면서 여기에 그 옛날 007도 있고 로빈후드도 있고 늑대와 춤을도 있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내키지 않아 있다. 인터넷 설치해야지. 뭘 또 깔아야지. 그게 다 돈이잖니.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계속 말했다. 나는 그 뭐냐 4차원 산업혁명이 싫더라. 그건 저도 싫어요. 이세돌이 이겼던 그 AI가 이제는 소설도 쓴대요. 어쩌냐? 아빠가 택시 물려줄 테니까 운전해. 저 4년째 초보 운전 붙이고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어차피 자동주행 나올 거 아니냐. 그럼 택시기사도 필요 없을 텐데요? 아니, 사람은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비디오 플레이어에 공테이프를 넣고 직접 녹화 버튼을 누른 뒤에 테이프를 되감아 녹화된 화면을 보는 사람의 일을 좋아했던 것 같다. 그러고 보면 아버지의 비디오 사랑은 유별나기도 했다. 직업의 특성상 혼밥을 즐겼던 그는 집에서 밥을 먹을 땐 꼭 비디오를 틀었다. 대개는 지난밤 연속극 녹화본이었고 간혹 가족 중 누군가 빌려온 영화도 있었다. 비디오 플레이어가 우리 집에 온 건 1992년 여름이었다. 일요일 낮에 외출하고 돌아온 아버지의 손에는 골드스타 마크가 선명한 은색 비디오 플레이어가 들려져 있었다. 팔뚝에는 희고 노랗고 빨간 AV 케이블이 앞뒤로 흔들렸다. 이걸 텔레비전이랑 연결하라고 하더라? 형이 AV 케이블을 건네받았다. 아버지는 텔레비전과 전화기 사이에 비디오 플레이어를 올려두고 돌아서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여기가 좋겠지? 아버지가 말했다. 저기 위에 뭘 좀 올려놔야겠네? 먼지 않겠어.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가 말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열이 빠져야 해요. 아무거나 올려두면 안 될걸요? 형이 케이블과 전원을 연결하다 말고 고개를 들고 말했다. 얘는 이거 원단이라 괜찮아. 이모가 엄마랑 만들어 볼 테니까 가만히 있어봐. 맞은편에서 한복 원단에 들어간 자수를 확인하던 이모가 말했다. 그 무렵 집에 있는 모든 기기와 가구 위에는 자수가 들어간 천이 올라가 있었다. 심지어 냉장고 위에도 있었는데
그게 다 사수와 부사수로 한 조를 이룬 천호동 한복자수팀 이모와 엄마의 솜씨였다. 재영아, 저게 뭐 하는 거냐? 손등으로 실밥을 쓸어 모으던 한복팀의 막내, 외할머니가 고개를 쭉 빼고 물었다. 비디오요. 저걸로 영화 보는 거예요. 내가 명쾌하게 설명했다. 우리 가족은 비디오 플레이어를 둘러싸고 앉아 저마다의 방식으로 환대했고 곧이어 다 같이 볼만한 영화를 빌려오라는 임무를 받은 형과 나는 세탁소 옆에 있던 비디오 대여점을 찾았다. 비디오 대여점의 첫인상은 좀 어둡고 습했다. 그 느낌은 연소자 관람가에서 중학생 이상 관람가와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가 뒤섞인 구역을 지나고 미성년자 관람 불가에 다다르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황급히 연소자 관람가 코너로 돌아와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빛과 구니스, 죽은 시인의 사회 같은 영화의 비디오 케이스를 꺼내 요리조리 살피고 딸칵 케이스를 열면 특별할 것 없는 테이프만 덩그러니 담겨 있었다. 그 모습도 어쩐지 기이했다. 뭐랄까, 비디오 케이스에서 본 인물이 어둡고 좁은 곳에 감금된 느낌이랄까? 어쨌든 비디오 케이스에는 꽤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걸 알았다. 제목과 영화 속 장면, 주요 등장인물, 영화의 줄거리를 보고 읽었다. 세계 곳곳의 진기한 보물과 비밀을 호주머니에 담는 기분이었다. 이해하기 힘든 내용도 있었지만 그건 그것대로 진기했다. 출입문 근처에서 들리던 소음이 반납된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는 소리라는 건 나중에 알았다. 연소자 관람가와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가 뒤섞인 곳이라 고개를 함부로 돌리는 것조차 제한적이었으니까. 출입구 오른편에서만 맴도는 나와는 달리 반대편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구역까지 진출한 형을 보며 생각했다. 어른이 되고 싶다고. 그곳에서 나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20살이 될 중대한 이유를 품었다. 비디오 대여점에 들어선 지 1시간에 다다르자 조급한 마음이 들었으나 테이프를 감별하는 손놀림을 멈출 순 없었다. 이렇게 늦은 이상 모두가 원하는 영화를 고르고야 말겠다는 각오가 생겼던 것이다. 내가 아니라 형의 눈빛에서 그런 다짐이 읽혔다. 형을 바라보면 간혹 장남의 무게 같은 걸 느끼곤 했는데 그날도 그랬다. 다 같이 볼만한 영화를 형이라고 꿰고 있을 리가 없으니까 말이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득 찰 때쯤 형이 나를 불렀다. 내가 보는 앞에서 후보군을 물리기 시작했고 이건 네가 보기엔 너무 야해. 사랑과 영혼. 엄마는 폭력을 싫어하지. 터미네이터 2. 이게 뭐야? 네가 고른 거야? 인어공주. 최종적으로 늑대와 추물을 선발했다. 늑대와 추물은 상하로 나뉘어진 구성이었는데 검정 비디오 케이스에서 느껴지는 진중함과 아카데미 수상작임을 알리는 장중한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이런 거 좋아하실까? 나는 평온이의 말을 탄 남자를 바라보며 형에게 물었다. 엄청 좋아하실걸? 서부극이잖아. 형은 테이프 하나를 더 손이 쥐었다. 로빈 후드? 우리나라로 치면 홍길동 같은 사람이야. 아까 그 사람 같은데? 맞아, 케빈 코스트너. 이 사람이 이 영화를 만들었대. 출연도 하고. 어떻게 말도 타고 촬영도 하고 총도 쏘고 그 많은 걸 다 한다는 건지 좀 제 납득이 안 됐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카운터에서 값을 치르고 회원증을 만들고 주의사항을 전해 듣는 동안 나는 늑대와 춤을 보단 을적 로빈 후드의 활약상을 기대하며 발을 굴렀다. 아이고, 너 이 영화를 찍어왔니? 어머니가 문을 열며 말했다. 아니요, 영화는 이 사람이 찍었대요.
나는 비디오 테이프를 가리키며 답했다. 점심을 먹고 곧장 상영이 시작됐다. 이모는 재봉지를 멈추고 커튼을 쳤고 아빠는 아이스크림과 소주를 사왔다. 관객은 우리 가족 6이 전부였다. 처음으로 재생된 비디오는 로빈후드였는데 관객 반응이 워낙 좋았던 터라 순서대로 화장실을 다녀온 뒤 곧장 늑대와 춤을 봤다. 말하자면 동시상영이었다. 나는 3시간에 달하는 러닝타임 동안 궁둥이를 붙이고 앉아있을 만큼 집중력이 뛰어난 아이는 아니었기에 한동안 문지방을 넘나들며 방만하게 영화를 봤다. 보아하니 영화의 전반부는 이랬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북군 중위 존 덤바는 의도치 않게 남군과의 대치 국면을 끝내는 활약을 펼치며 영웅이 된다. 이후 서부 국경지대 세즈윅 요새로 자원한 뒤 포상을 받은 말과 함께 홀로 요새를 지킨다. 주변을 맴도는 늑대의 하얀 발과 거리를 좁히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그곳 원주민 부족인 수우족을 마주하며 커다란 변화를 맞이한다. 부족의 한 사람을 구하고 버펄로 사냥을 함께하며 다른 부족과의 전투를 도우면서 수우족과 가까워진 존 덤바는 늑대와 춤을 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산만하던 12살 아이가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게 된 건 존 덤바가 새 이름을 갖게 되면서부터였다. 오래 비었던 요새에 방문한 존 덤바, 아니 늑대와 춤을이 백인 병사들에 의해 압송되어 끌려가는 장면과 그를 구하기 위해 추격한 동료들이 벌이는 추격전, 머리에 이는 바람이 그의 앞날을 응원하는 결말에 이르기까지 눈을 뗄 수 없었다. 저 먼 곳의 이야기는 황야를 가르는 버펄로 떼처럼 거센 바람으로 다가와 천호동 연립주택 2층 안방에 머무르다 사라졌다. 형이 비디오 플레이어 앞으로 가서 되감기 버튼을 누르자 맹렬한 소리를 내던 기계는 잠시 뒤 테이프를 토해냈고 문을 열고 머리를 내민 테이프에선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뒤에 생소한 장면을 하나 더 목격했다.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야, 로빈후드가 연기를 참 잘하네.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피한 까닭에 아빠, 울었어? 하고 묻진 못했다. 다른 일로는 툭하면 눈물을 흘리던 나는 영화를 보고 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무슨 말만 하면 운다고. 저거 어디다 쓰냐? 고 날 놀리곤 했다. 현장을 잡지 못한 게 아쉬웠다. 아버지는 왜 울었던 걸까? 매일 낯선 사람을 태우고 내려주는 일과 그들에게 말을 건네고 듣는 일이 존 덤바와 수우족 사이의 대화와 닮아 보였던 건 아니었을까? 홀로 차를 끌고 아스팔트 도로를 내달리는 아버지를 마치 서부극의 주인공처럼 비약해서 상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버지도 영화 속 서부 어디쯤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버지는 수우족을 만난 존 덤바만큼이나 말하는 걸 좋아했다. 그가 있는 자리는 어디든 티가 났다. 심지어 외할머니의 장례식에서조차 그의 목소리가 가장 크고 자주 들렸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자정 무렵 퇴근할 때가 많았는데 나는 아버지의 늦은 저녁 식사 자리에 끼어 야식을 즐기곤 했다. 그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건 이야기였다. 그날 하루 운전을 하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아버지는 그토록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희한하게도 운전석에 앉으면 뒤나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말을 잘 거들고 수집하는 능력이 있었다. 얼마간은 과장과 뻥이 섞여 있었겠지만 말이다. 지난 겨울 아버지는 35년간 해온 택시 운전을 그만둬야 할 위기를 맞았다.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뇌출혈이 있었고
쇄골과 손목에 복합 골절을 입은 꽤 큰 사고였다. 며칠을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보낸 아버지가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야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했고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너네가 좀 보고 와라. 는 어머니의 부탁에 따라 형과 나는 경찰서로 가 담당 경찰을 만났다. 그는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종이 케이스에 담긴 DVD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도 블랙박스 영상이 자주 나오긴 하지만 내 가족이 당한 영상은 좀 다를 겁니다. 보시기 힘들면 중간에 말해주세요. DVD 안에는 사고 당시 인근 CCTV 화면과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다. 그 옛날 비디오 대여점에서처럼 나는 형보다 한 걸음 물러서 화면을 봤고 여러 번 탄성을 뱉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마주오는 차량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듯이 말이다. 사고 후 반년이 지났다. 지난달 병원을 찾았을 때 아버지는 취미를 하나 얻은 참이었다. 아버지는 이제 유튜브를 즐겨본다고 했다. 사고가 나기 5달 전에 남들보다 빠르게 코를 잡기 위해 스마트폰을 바꿨는데 그때 가입한 무제한 요금제가 아깝다며 뽕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 바둑과 당구 채널을 구독하고 줄기차게 틀어놓는다며 어머니가 일렀다. 아버지, 늑대와 춤을 기억나요? 병문 안을 온 다른 분들이 사온 오렌지 주스를 홀짝이며 내가 물었다. 그 로빈 후드 나오는 거 말이니? 맞아요. 비디오 사온 날 처음 봤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우셨죠? 누가? 내가? 네, 영화 다 끝나고 우셨잖아요. 그게 왜? 울면 안 되냐? 요즘 네 엄마 앞에서 매일 우는데.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 되긴요. 울면 좋죠. 나는 어머니를 보며 이어서 말했다. 엄마가 고생이지.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다 죽잖아. 아버지는 뒤늦게 생각났다는 듯 말했다. 그 인디언들 말이야. 네? 다들 제 갈 길 가고 끝나잖아요. 아니야.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자막으로 다 나오더라. 늑대와 추물과 주먹 쥐고 일어서가 황혼 속에 사라지는 장면으로 이 에세이를 끝맺으려 했던 나는 확인을 위해 다시 늑대와 추물을 봐야 했고 영화의 끝에는 정말 이런 자막이 나왔다. 13년 후 그들의 집은 파괴되고 버펄로는 사라졌으며 마지막 남은 수우족은 항복했다. 평원의 기마민족 문화는 사라지고 서부 개척지 또한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고.